자, 우리 8장 생명보험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품과 관련돼서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의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죠. 상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개발할 때 이제 기초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 서류를 작성해서 뭐 신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항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금융위원회에 항상 위입니다. 자, 우리 기초 서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각종 방법서라든지 약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초 서류예요. 그래서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라든지 그리고 사업 방법서라든지 보험료 산출 방법서라든지 이런 방법서와 약관 이게 바로 이제 기초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서류도 시험 문제 좀 종종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상품 설명서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초 서류의 종류하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다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생명보험 상품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주계약이라는 것은 보장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특약은 여러분들 뭐 의무 부가 특약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계약과 특약은 각각 우리 다 상품 개발 과정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주계약만 판매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특약만의 판매는 불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특약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만든 제도성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추가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계약자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없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암 특약, 뭐 정기 특약, 입원 특약, 수술비 특약 뭐 이런 것들은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제도성 특약은 여러분들 계약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자, 우리 요 제도성 특약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량채 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그리고 연금 전환 특약, 그리고 장애인 보험 전용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이렇게 우선 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자 따서라도 요거는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는 특약이 아니라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주계약, 우리가 생명보험 계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계약으로는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 다 주계약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특약 관련돼서는 우리 저축은 안 돼요. 보장성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본 교재에도 없지만은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보험 상품에 분류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보험 가입의 주 목적에 따라서 왜 보험을 드느냐라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저축성 보험하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만기 생존시, 사망시가 아니고요. 생존시. 자, 이미 납입한 보험료하고 나중에 타는 금액을 봤을 때 타는 금액이 더 커야지만이 저축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우리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거가 바로 보장성 보험이에요. 즉 뭐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기 생존시예요. 사망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망할 때는 내가 종신보험 가입하면은 1,000만 원 냈는데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1억 타잖아요. 보험금이 더 커요. 그거 말고 생존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만기 수령하는 만기에 혹시 생존했다라고 하면은 받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소멸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타는 금액이 초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자, 이런 개념적인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언제라고요? 생존시라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사고 기준으로 보험 사고, 우리 생명보험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생 아니면 사죠. 생사. 자, 우리 사망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정기보험이 있고요, 종신보험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드는 거고요. 종신보험은 뭐예요? 발생 원인, 시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종신보험 얘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약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언제든지 주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생존보험은 살아서 주는 보험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연금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연금보험, 교육보험 요 두 개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보험 시험 문제 나올 때 교육보험은 생사홍합보험으로 보장성 보험이다. 막 이렇게 틀린 말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생존보험이에요. 그리고 요 연금보험, 교육보험은 여러분들 저축성 상품인 거죠. 보장성이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생사혼합보험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 여러분들 계정 분리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사 계정에서 운용하느냐 아니면은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계정 보험 상품과 특별 계정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우리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여러분들 회사 계정으로, 이건 회사 계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험료가 들어오면은 상품마다 구분하지 않고 이 보험료를 함께 운용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일반 계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보험 상품은 좀 특별하니까 성질이 좀 다르니까 별도로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운영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일반 보험 가입자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약간 계약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의 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보험료 적립부터 투자, 운용까지 별도의 계정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상품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연계형 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제 적격 관련돼서 연금계좌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이라는 거, 그리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특별계정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세금이라든지 투자 실적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일반 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냥 유니버셜 보험, 변액 유니버셜이 아니고요. 유니버셜 보험이라든지 뭐 교육보험 아니면은 실손 의료보험 이런 부분들은 자, 이 내용이 아니죠. 이것들은 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 상품과 특별 계정 상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특별 계정 요거 네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준비금의 이자 적립. 이자를 어떻게 줄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자를 어떻게 주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확정금리, 정한 이자로만 주겠다. 그리고 변동금리, 그렇죠? 또는 투자 성과에 따라서 주겠다. 그게 바로 실적 배당이라는 거예요. 실적 배당은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보험에 해당돼요. 이건 실적. 그리고 여러분들 자산 수익률에 따라서 주겠다. 이게 바로 자산 연계형이에요. 특정 자산의 수익률과 연동돼 가지고 지급하는 보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실적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100%를 플러스 마이너스 100%를 배당해 주는 게 실적 배당 상품이 변액보험이라고 하면은, 이 자산 연계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수익률에 연계해서 주는데 수익률이 우리가 1% 내지 2% 이렇게 최저 보증을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는 일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변액보험보다는 우리 자산연계형 보험이 여러분들 100% 실적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도 1, 2%는 보정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는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변액보험은 더 위험하고 여러분들 고수익,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데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안정성이 더 높아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특별계정 상품하고 이렇게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갱신형 상품, 비갱신형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갱신형 상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일정 기간마다 우리 계약자가 갱신 여부를 결정해서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상품인데, 이런 갱신형 상품을 쓴다라는 얘기는 왜 쓸까요? 우리 보험을 장기간 보험료를 똑같은 보험료로 정해놓는데 이 위험률이 자꾸 변동돼서 어떻게 앞으로 예측될지 힘들 때는 여러분들 갱신형 상품으로 하는 게 보험사도 좀 더 편할 거예요. 그죠? 예, 처음부터 보험료를 우리 정확한 보험료로 기간별로 3년이면 3년마다 이렇게 책정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한 질병보험이라든지 간병보험, 치매보험 이런 것들, 실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은 좀 갱신형 상품이 좀 있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다 비갱신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의 대부분은 비갱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제 상품별로 이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로 상품 분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요 분류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특히 자산연계형, 뭐 변액보험, 뭐 이런 것들, 갱신형, 뭐 이런 것들,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그리고 확정금리형 뭐 이런 것들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자, 다음 저 하나하나의 상품을 볼 건데요. 자, 처음에 이제 종신보험 볼게요. 종신보험은 여러분들 뭐예요? 언제 죽든지 간에 사망 원인, 시기 불문, 그죠? 불문하고 언제 죽든지 간에 사망한다라고 하면은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생존해서 지급하는 보험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보험은 여러분들 특약이 부과될 수 있는 특약 부과는 모든 보험의 이제 공통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우리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생활보장형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교육보험 볼게요. 자, 교육보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보험으로 우리는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저축성 보험. 그리고 교육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입자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입을 했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보험은 어떻게 될까? 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녀의 이제 교육 관련된 양육자금이 지급돼요. 지급합니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부모님이 만약에 생존해 있다. 그래서 만기가 됐다.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까요? 지급되죠. 그죠? 교육자금이라는 만기 금액이 지급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교육보험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보험이다 보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이 보험 한번 볼게요. 자, 어린이 보험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설계는 못하죠. 그래서 어린이의 사망 급부 설계는 못합니다. 이건 무효 사유니까. 나머지 어린이의 자녀의 우리가 치료라든지 뭐 그런 자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부모가 가입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녀의 교육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보장성 보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교육자금까지 지원하는 우리가 교육보험의 성격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사망하면. 그러면 이 보험은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여러분들 뭐를 지급하는 거냐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 사망 보험금은 없으니까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합니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데 이 책임준비금하고 여러분들 기납입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해요. 이게 어린이 보험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린이 보험의 특징.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면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보장이 안 되는데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항상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여러분들 보험료 받은 것 중에서 우리는 보장기간이 종신이다라고 하면은 10년 납, 20년 납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많이 낸다고요. 많이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책임준비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임준비금은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린이 보험만 여기 원금까지 고려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게 이렇게 해준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유니버셜 보험 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 유니버셜 보험은 좀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자, 유니버셜의 특징은 여러분들 우리가 유연성이에요. 납입의 유연성.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금과 출금. 즉 뭐예요?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고요. 출금. 뭐죠? 중도 인출. 이게 가능하다는 특징이 바로 유니버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셜은 여러분들 투자형 상품이에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지만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니까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 회사가 지는 거예요. 계약자가 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공시이율로 운영된다라고 합니다. 공시이율. 일반 계정 이율을 우리는 공시이율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니버셜 보험의 투자 성격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가입한 금액이 기본 보험금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입 금액 우리는 얘기하는데 기본 보험 금액에다가 플러스 내가 납입한 금액이 우리 일반 계정에서 이 공시이율로 이렇게 해서 분리되면서 또 쌓여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적립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거를 더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게 바로 유니버셜 보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요 문구가 시험 문제가 틀린 문구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변액보험 쪽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변동보험금에 우리가 적립금을 더해서 준다 이러면 틀려요. 변동보험금은 변액보험에서만 쓰는 말이지 유니버셜 보험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된 부분 좀 봤고요. 자, 우리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변액보험 파트죠.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거죠.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계정, 즉 특별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들이 모여가지고 펀드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자,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 주식 등에 투자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정성이 주 목적이 아니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수익성 주가 주 목적인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가 이제 주식에 투자되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라든지 그리고 해지환급금인 변동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변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특별계정 운용 성과를 실적을 다 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실적 배당 상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계정에 계약자의 그 금액이 있겠죠. 금액을 우리는 계약자 적립금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여러분들 적립금 자 유니버셜도 적립금 변액보험도 적립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적립금은 특별계정 적립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정은 매일매일 여러분들 우리 주식에 투자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게 바뀌어요. 적립금액이 실적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 펀드를 처음에 좀 골랐을 때 여러분들 펀드를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이 펀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펀드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액보험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들 시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세로. 자, 이 변액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 실적 배당이니까 누가 지겠어요? 회사가 지는 게 아니고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자, 그렇지만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계약과 특약에서 주계약만 변액인 거지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의 본질 기능으로 해서 최저 보증 금이 있거든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 성과가 저조해도 일정 금액 이상은 줘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최저 보증금은 어느 수준까지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저축성 변액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보장성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저축성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변액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 보장성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적립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저축성 상품이 되는 거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보장성 상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저축성 상품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예요? 돈을 모으겠다, 돈을 지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보장성 변액보험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최저 보증,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얼마 이상 주느냐? 자,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나도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은 여러분들 기납입 보험료 이상은 줘요. 이게 바로 최저 사망보험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가입한 금액 이상은 줘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본보험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입한 금액. 자, 요거 이상을 주니까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과 변액보험과 보장성 변액보험은 뭐 최저 보증 금액 또는 좀 변동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변동보험금도 나와요. 여기.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이 같다 그럼 틀려요. 다 달라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같지 않아요. 자, 뭐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좀 잡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보장 구조와 관련된 상품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계약만 노는 거니까 주계약인 기본보험 계약 플러스 변동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계약이. 그리고 특약으로 여러분들 선택특약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게 변액보험의 이제 상품 구조다. 자, 주계약의 이제 기본보험 계약 플러스 변동보험 계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기본은 뭐예요? 처음에 이제 가입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내가 1억짜리. 그리고 보험료 20만 원, 뭐 이렇게 가입한 아주 기초가 되는 계약이고, 이 변동계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험료 납입한 걸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 특별계정에 들어간다고요. 자, 특별계정에 들어가가지고 투자한다고요. 투자하니까 실적에 따라서 그 내 적립금액이 매일매일 시가에 따라서 변동되겠죠? 그죠? 이 변동되는 성과를 보험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동보험계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험금을 우리는 변동보험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 가입한 금액을 우리는 기본보험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가입금액. 근데 이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이
이 저축성하고 보장성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생명보험 설계사 교육할 때 이런 것까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취득을 하시고 나서 할 때 공부할 때 이거 좀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변액보험을 판매하려면은 판매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 시험을 봐야 돼요. 그죠?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변액보험 상품의 이제 종류들을 보게 되면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아래 빈칸에서 설명하는 상품은 무엇이냐? 자, 우리 특별계정에서 운영하고 실적배당 상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은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런 게 있죠. 실적배당이다라고 하니까 변액이다라는 거예요. 변액이다. 자, 다음. 자,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니버셜이다라는 거죠. 유니버셜. 그리고 다음. 자, 보장성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변액 유니버셜인데 보장성 상품 뭐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이런 거 고르는 거 이렇게도 시험 문제도 등장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인 상품들과 관련돼서 내용을 정리를 잘 해두신 분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변액보험 공시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애인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자, 장애인 보험.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비장애인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있죠. 그래서, 통상의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고, 우리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별도 따로 있어요. 여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자, 여기 가입할 때 여러분들,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차별 금지. 자, 차별 금지라고 하는 거지, 우대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보험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심사 받을 거는 받으란 얘기예요. 심사를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사 생략해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이 대우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하게 되면은 어디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디에 신고하라고요? 협회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전용보험은 어떤 게 있냐면 개인보험도 있고요. 단체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보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단체보험과 관련돼서는 일반 가입하는 사망보험, 진단금, 재해, 수술비, 암 이런 거 다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연금보험도 또 있어요. 연금보험도. 이런 장애인 전용보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설계사들이 모집 판매했을 때는 수당이 좀 작아요. 그렇죠? 장애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업비 면에서 우대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한테. 보험료를 좀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심사를 생략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암보험 가입할 수 있냐? 가입 못해요. 1번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자,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세제 혜택이 있죠. 세제 혜택. 우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연간 우리가 1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세액공제 해주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서 연간 4천만 원까지는 뭐예요? 우리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죠. 자, 이런 세제 혜택들은 앞에서도 또 공부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과 관련된 장애인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좀 잘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연금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대표적인 여러분들 생존보험이면서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연금보험은 여러분들 보험 1기, 2기 구분돼요. 이게 겹치지는 않아요. 딱 칼로 우리 물 베듯이 칼로 물 베듯이 딱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겹친다, 중복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1기 때는 여러분들 우리 이때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위험보장기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기본적으로 가입 안 했으면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가입됐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이해하셨죠? 자, 이기 때는 여러분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에요. 수령기간. 자, 이렇게 구분된다. 1기, 2기. 자, 그러면 수령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타는 것을 우리는 종신연금형. 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타는 것을 우리는 확정연금형. 그리고 이자만 타고 원금은 우리가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상속연금형. 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은 혼합연금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종신연금형으로 탔다라고 하면은 1회 연금을 수령한 그 이후부터는 절대 중도 해지가 못해요. 해지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선의의 계약상의 룰이 좀 깨지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요런 부분들 좀 정리를, 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연금 보험은 아니지만 우리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었죠. 앞에서 공부했던 연금저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주는데, 연금저축은 여러분들 은행이라든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각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금융기관 간에 우리의 이전이 가능해요. 이전할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있는데, 세법상 요건이 있는데, 자, 요건으로는 여러분들 언제 그 가입 연령에서 연령 제한이 없어요. 연령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가입 기간, 우리가 납입 기간이라고 하죠. 자,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돼요. 5년 이상.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납입 한도 얼마까지 내냐 하면은 연 1,800만 원까지 이렇게 내는 거예요. 1,800만 원. 자, 그 중에서 우리 400만 원까지 뭐를 해주죠?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자, 이게 바로 연금저축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요. 법이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할 게 너무 많죠?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그럼 틀린 말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세액공제인 거지 소득공제 그럼 틀려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세액공제다. 소득공제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퇴직연금은 앞에서도 봤지만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자,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그 연금 그 재원들을 어디에다가 운용을 하냐면은 외부에서 운용해야 돼요. 뭐 보험사라든지 은행 쪽에 회사가 그쪽으로 밖으로 맡겨야 돼요. 내부에 운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연금을 타려면요, 타는데 우리 연금으로만 수령할 필요는 없어요. 연금 또는 필요하면은 일시금도 수령이 가능해요. 일시금. 자, 이렇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사업체, 회사들이 있죠. 전사업체. 즉 우리가 종업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체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1인 이상이면 다 가입돼요. 모두 가입을 한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내부 틀리다. 일시금은 안 된다. 연금만 된다 그러면 틀리다. 그리고 우리 5인 미만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틀리다. 전부 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중요 포인트, 여러분들 시험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우리 생명보험 상품 쪽도 중요한 아주 굵직한 내용들은 다 본 거예요. 그죠?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어렵게 나올 때는 출제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까지 다 맞추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 선까지만 공부를 하시면은 뭐 10문제 중에서 뭐 다 맞출 수도 있고, 뭐 혹시나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또 깊이 있는 문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 어쨌든 요 정도 정리를 잘 해두시면 충분합니다.